네, 수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3대 지수 흐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살펴봤을 때 3대 지수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참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 이 고점 부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부담감 자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는 같이 또 이런 걸 느끼죠. 부럽다라는 걸 네. 되게 많이 느끼는 미국 시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뭐 제가 올해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계속 지수는 안정적으로 뽑아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오늘 또 노동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도 여전히 견조하다는 그런 흐름이 나옴에 따라서 미국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월 20일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죠. 트럼프 2.0 시대에 들어서는데 아무래도 기업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법인세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기업을 운영할 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효과도 좀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1분기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1분기 후반 때부터는 조금 그래도 단기 조정이나 이런 긴장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그때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전까지는 그대로 투자 전략을 유지하시고 그대로 이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입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인텔이 거의 6%나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주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텔이 차기 CEO로 이 경쟁사 출신 인사를 물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과연 인텔이 외부에서 이 구원자급의 인사를 영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내부 인사로 좀 안정적인 리더십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확실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CEO를 외부에서 데리고 오느냐 아니면 이제 내부에서 이제 땡겨 올리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팻 gel싱어가 이제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이제 반대했었다는 게 있었죠. 이제 인텔에 대한 매각을 이제 좀 잘라서 기업을 좀 분할해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팻 gel싱어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사회랑 이제 의견이 부딪혔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과연 이게 새로운 CEO가 됐을 때 이제 과연 이사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사회가 일부 이제 부서를 매각을 하는 걸 원할지 그런 CEO를 원할지 그런 생각과 어느 정도 맞춰질 만한 CEO가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사회 기조와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내부 인사가 좀 올려서 픽업돼서 올려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같은 업계 내에서 다른 쪽의 CEO가 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거는 희망사항에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워낙 미국에서 많은 CEO들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텔이 이제 같은 경쟁 기업 중에서 이제 CEO를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보면 조금 어이가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AMD 리사수 CEO거든요. 그러니까 AMD 잘 운영하고 있고 지금 뭔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을 땡겨가지고 인텔의 CEO로 삼겠다. 제가 리사수면은 지금 이렇게 AMD 빌드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 같으면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 출신 아니면 엔비디아 출신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일단은 인텔 이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한 인재 프레스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인텔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조금 뭔가 침몰되어가는 배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어떤 사람이 선장으로 올라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이 되게 많아질 겁니다. 물론 그분이 모험을 되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좀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좀 살릴 만한 어떤 자신감이 있으신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제 TSMC나 엔비디아 같이 잘 나가는 기업에서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과연 옮길 가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리사수 CEO가 제일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리사수를 얘기했는데 과거에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1970년도부터 거의 50년 동안 이제 그 개인 컴퓨터 시장의 이 CPU 시장을 장악했던 게 인텔입니다. 근데 그 인텔의 아성을 끌어내린 게 누구냐면 AMD거든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짐 켈러가 이제 AMD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때 이제 AMD CPU가 인텔 CPU를 잡아 끌어내리면서부터 이제 거의 단독 이제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인텔을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MD와 인텔 간의 어떤 이 크로스는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굳이 리사수가 이렇게 빌드업을 잘 해놨는데 AMD를 떠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들의 의견이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의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CEO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회사에 대한 네임밸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모든 조건이 최고인 엔비디아에서 회사를 넘어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위직이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에서 굳이 넘어갈 이유를 찾긴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험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어쨌든 이런 기조를 봤을 때 인텔 이사회가 원하는 인물을 현재 봤을 때는 앵커님 앞에서 잘 짚어주신 대로 저희 뭐 구원자급이 와야 됩니다. 이 상황을 완전히 뒤엎어서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을 지금 인텔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제일 가능성 있는 분이 올해 이제 이사회에 합류한 내부 인사가 한 분 있어요. 이제 스테이시 스미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이제 전 인텔 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다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뭔가 이번에 역할론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직까지 미지수고 또 여러 명을 놓고 지금 이제 이사회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사람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기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인텔의 부서를 좀 매각하는 특히 파운드리는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사업부는 빼가지고 다른 데 매각하는 이런 그림을 같이 그리는 CEO로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텔의 주가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걸까? 주주분들은 특히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도 1.38%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네. 계속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인텔의 주가는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진짜 정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급의 CEO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CEO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만으로 이제 주가를 돌릴 수는 있을 거라 보는데 그 이후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일 저도 사실 M&A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라는 기업을 봤을 때 지금 인텔은 좀 구조조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안 되는 사업은 빼버리고 잘할 수 있는 기본 하드웨어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많이 무리수를 뒀었죠.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를 팻게싱어가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이제 되게 인텔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많았어요. 파운드리가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돈을 많이 넣는다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니고 물리적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업종인데 그걸 인텔이 선택했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좀 있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인텔 지원법이란 걸 끌어낸 거에 대해서는 되게 크게 우리가 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리고 지원법으로 받아낸 그 금액조차도 삼성과 TSMC는 거의 매년 붙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인텔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좀 끌어내 가지고 할 수 있는 CEO가 먼저 선임되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쨌든 주가가 좀 불안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텔을 많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 기업이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공부는 해보시되 지금은 아니고 좀 기다리셨다가 CEO가 선임되는 거 보고 그때 분위기를 보시고 그때 이후에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손절, 뭐 비중이 크시다고 하면 일부 좀 내리시고 다른 종목 교체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이 인텔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2%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